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그 시장 방향이 안 보여가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산에 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 어떤 답답함은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 저는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맞춰서 이제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미증시는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배팅을 치면 국내 증시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손실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되게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제 그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유별나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증시는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늘 빨리 수익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압박감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투자 원칙 할 때,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에서 한 종목에 200만원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이제 배팅을 많이 치니까 그만큼 이제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오늘 바꿨습니다. 한 종목에 50만원씩 배팅 하는 걸로. 그래서 50만원씩, 그 지난번에 되게 안 될 때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냥 한 종목에 50만원 정도 배팅하는 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을 작게 먹더라도 무리하게 배팅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바꿔가지고 투자 원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한 종목에 그 매수할 때 50만원씩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다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조금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시장이 그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좋은데 그 국내 증시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미증시인데요. 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25%나 상승했고요. 지금 재료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국채 금리가 또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를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046이거든요. 4.046 많이 내려왔죠. 그 어제 4.226까지 올라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4.046 4점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4.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더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1417원으로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 때문에 이제 그 달러 강세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게 조금 완화가 되니까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 나아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나아졌다. 이게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뭐 독일 증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독일 증시보다 더한 게 다우지수 보시면 여기서 고점에서 1차로 빠지고 들어올리고 2차로 빠졌는데 그다음 지금 들어올려 가지고 1차 하락에는 이 정도 선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그 1차 상승의 목표치 정도로 제가 보거든요. 여기쯤 오면 이제 그 매물 수화를 좀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을 탐색하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뭐 약간 머리를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는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보는 김에 일본 증시도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뒤로 내려가고 있네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대만도 안 좋고 반도체 쪽 때문인가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미 증시가 강한데 올라갈 줄 알고 아침에 들어가면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며칠째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지금 여기까지 다우지수로 보자면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스닥으로 보자면 한 이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못 따라가고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좀 디커플링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2% 하락한다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0.82%나 코스닥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한 1.4%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국내 증시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미국 증시만큼 못 올라가니까 오를 줄 알고 막 배팅했다가 뒤로 밀려버리는 여기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니까 힘든 거지. 그냥 배팅 조절만 잘 해가지고 조심성 있게 위험 관리만 해주면서 대응을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거는 요 상태로 그냥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1.4%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저 부분 때문에 왠지 미국 증시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요게 지금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막상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면 다시 들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만 완화되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티밤 이래가지고 재래식 폭탄에 원자 핵 뭐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터트리면 핵분열 비슷하게 원자 핵폭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걸 터트리려고 한다고 러시아에서 지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자기들이 이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러시아가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대응하는 그런 훈련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간에 그런 조약이 있는 것 같아요. 핵 관련 훈련을 할 때는 훈련하는데 실제로 핵을 발사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관련 어떤 훈련을 한다는 걸 미국 쪽에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훈련을 빙자해서 핵폭탄 같은 것을 다른 곳에 이동시켜서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에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또 그와 병행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뉴스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금 한 500조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마샬 정책이라고 표현하던가 하여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뭐 이런 쪽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 쪽 그러니까 핵전쟁 관련한 쪽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그냥 관심을 받고 있는 좀 약간 이상한 영상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전반적인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 부분입니다. 제가 하도 시장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뭐 약간 투기성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핵실험 같은 이런 게 지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좀 해치하는 차원에서 빅텍 100만원하고 한일단조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일단조 본전에서 100만원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현재 지금 빅텍 100만원 한일단조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요건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자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 배팅해갖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 북한에 도발로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버리면 손실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또 핵실험도 지금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곧 할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그냥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약간씩 지금 언제든지 뉴스만 나오면 올라가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빅텍 100만 원 하고 한일단조 100만원 하고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이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그냥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냥 가져가보자 이런 의미로 뭐 크게 수익 보겠다는 의미보다는 도발 안 하면 이게 못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뭐 남북 대화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모션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봤던 종목 중에 특이했던 거는 이 한큼 라이프 케어 이 종목이요.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핵 공격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대정화금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했는데 이 한큼 라이프케어가 방독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얘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러시아가 핵 관련한 어떤 훈련을 한다 이 뉴스에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근데 이게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밀릴 때 손절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빅텍 한일단도 이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컴 라이프케어 이거하고 대정화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핵 공격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뜻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강했던 종목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500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현대에버다임하고 데모라는 종목이 아침에 급등했었습니다. 지금 현대에버다임이 약간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갭으로 떠가지고 출발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이쪽이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뒤로 밀려가지고 1.6%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데모라는 종목도 하락해버렸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동 쪽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자꾸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미글로벌이 대장격으로 해서 오늘 좀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거 대주주 한번 팔아먹었는데도 대주주 팔아먹은 가격대가 대충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금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인 게 유신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인데 유신은 어저께 좀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이 오늘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지금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요거 이제 무리하지 않고 50만원씩 한미글로벌 50만원 유신 5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유신이 거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이 한 1.23%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은 50만원 잡아 있다가 아까 조금 전에 시간에 거래해서 50만원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화엔지니어링 100만원 한미글로벌 50만원, 유신 50만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도화엔지니어링까지 매수한 이유는 철도 관련해서 어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할 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대하TI가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대하TI가 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수도권 쪽에 뭐 철도 건설을 뭐 몇 천억, 6천억 대인가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엔지니어링하고 유신은 남북 경협주 한참 막 할 때 북한에 철도 건설한다고 할 때 얘네가 좀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북한의 철도 관련한 실사를 하러 갈 때 유신이라는 회사의 임원 한 사람이 정부에 있는 그쪽
그 관계자들하고 북한을 직접 가가지고 북한의 철도를 쭉 이렇게 탐사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거 뉴스가 뭐였냐면 유신하고 그때 도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이 세 종목이 그 남북 철도 건설할 때 이 철도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어느 게 대장이냐 가지고 또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신이라는 이 종목의 임원이 그 북한을 직접 탐사로 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대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세 종목이 서로 대장이라고 막 우기다가 다른 회사는 지금 참여를 못했는데 유신의 이제 임직원이 그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부 쪽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할 때도 유신 컨소시엄이 지금 돼가지고 설계 부분 기초 그 검토하는 그 일을 하고 있죠. 현재 유신 컨소시엄에 유신하고 그 한국종합기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정부하고 관계돼서 뭔가 할 때 이게 자꾸 언급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그 한미글로벌이 대장격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대주주 매도 한번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찜질해가지고 여기에 저 한 종목에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 나눴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미글로벌 50만원 시간의 거래 한번 같이 볼게요. 요즘 그 제가 방송하는 게 좀 저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요. 한미글로벌이 시간에서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50만원. 그다음 유신 50만원. 그리고 도안지니어링은 그 시간에서 내려오길래 그냥 50만원 더 잡았고 100만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시장이 그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욕심 부리다가 손실이 자꾸 발생될 것 같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한 종목에 50만원 정도씩 배팅 쳐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벌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오늘은 이 배팅 규칙 바꾸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종목에 50만원 정도 배팅하면 뭐 웬만해서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그 1000만원 깨지긴 했지만 오늘 잔고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 것 같네요. 지금 991만원이거든요. 현재 잔고가 991만원 해서 뭐 한 종목에 50만원씩 배팅 치니까 손실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만원 오늘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배팅을 조금씩 느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뭐 기타 오늘 뭐 이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그 여기쯤에서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역시나 상한가 당겨 올리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안 좋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작이 잘 버텼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오히려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그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굵직한 종목이 딱 버텨주니까 지수가 잘 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